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하는데요.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을 만들어내는 이 마쿠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당시 뒷이야기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어제 그 서울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출발까지밖에 못했습니다. 평양 도착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좀 마저 이야기 듣고요. 앞으로 이 북핵 문제 잘 풀려나갈지 어떨지 박지원 의원의 고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박지원 의원은 단국대 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30대 초반 미국으로 건너가 가발 사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고요. 이후 뉴욕 한인회와 미주 지역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지내는 등 미주 한인사회의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권에 발을 디뎠습니다. 1992년 민주당 전국구 공천을 받아 14대 국회에 입성한 박지원 의원은 뛰어난 언변으로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명대변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우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국민의 정부 2인자로 불렸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이뤄질 때는 마쿠에서 남북 의견을 조율해 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후 정계에 복귀해 18, 19,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약 30년 가까운 정치 관록을 갖는 사선 의원이자 정치 구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를, 19대 때에는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재선에 성공했고 2016년에는 국민의당에 합류해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 민주평화당을 창당했고요. 청조 근정훈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특사를 맡아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시키는 이 남북 간의 비밀 협상, 그리고 또 공개 협상, 우여곡절 끝에 정상회담이 확정되고 6월 13일 서울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탔더니 뭐라고요? 순환공항 도착 성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했다고요? 네, 북한에서 하지 말라. 아니, 도착 성명을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요. 저는 네. 예, 모든 걸 제가 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김대중 대통령님은 저를 불러가지고 야단도 치시고 왜 그따위로 했느냐라고 하는데, 아무튼 도착 성명을 발표하지 말라 했는데 김보연 국장과 서훈 과장한테 제가 물었더니 자기들이 분석할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순환공항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사들이네요. 아무튼 국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국정원장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오는데 그럼 비행기 트램 내리자마자 서로 만나야 되는데 무슨 성명 발표냐, 뭐 이거로. 그렇죠. 예. 그림이 되네요. 그러니까 순환공항에 내려서 이제 공식 수행원들은 뒷문으로 내려서 도열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는데 외교부 의전실장이 올라와요. 거기 미리 가 있었으니까. 김정일 위원장 나오느냐?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리 가 있었던 외교부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도열해서 서 있는데 꽃을 든 그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소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았더니 국방색 이만한 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배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죠.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생중계 방송을 하는 게 KBS 청와대 출입 기자인 강성규 전 보도본부장입니다. 이 강성규 기자가 리포터를 하면서 이제
전국에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네네. 김정일 위원장이 나옵니다. 자기도 놀란 아니 그대로. 그러니까 막 이랬다고요?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되나요? 침착하게 했어야죠. 그건 침착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실질적인 장소는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우리 IT 기술을 동원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프레스센터를 만들었는데 네. 그때 당시 외신들이 많이 와가지고 2,000명을 수용하는 곳에서 그 김정일 위원장이 나와서 김대중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내외신 기자들이 전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는 그랬죠.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KBS 기자라고 하더라도 고참이지만 네.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행기 트랩을 타고 내려오시자마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손을 악수를 하고 손을 번쩍 들고 그랬죠. 예. 근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의 손바닥이 너무 빨갛다. 그때가 아니고. 그럼요. 그 6.15 공동선언을 서명하고 만찬장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둘이는 합의했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는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박준영 공보수석 전 전남지사 저한테 와서 형님 사진 기자가 나가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출해 주라 가십시오. 그래서 둘이 같이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한번 가서 합시다. 그러니까는 그 김정일 위원장은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 한 번 지나갔는데 뭘 또 해. 뭐 이런.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손을 탁 잡고 갑시다. 하니까는 김정일 위원장이 그럼 배우 노릇 한번 하죠. 그래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는데 그때 사진 찍은 기자가 진청규 기자 아니에요? 그 기자는 풀 기자가 누군지는 몰랐지만은 그 후로 이제 진청규 기자도 그때 가가지고 요즘 평양 자꾸 다니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김정일 위원장의 손바닥이 빨갛고 하얗고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직접 포착해내신 거예요? 아니 제가 포착했겠어요. 누가 그걸 포착해? 아마 우리 정보기관은 이제 정상의 건강 상태를 그것으로 봤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랬더니 독주를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워서 의사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독주를 안 마시고 와인만 마신다. 그래서 저랑 술 마실 때도 와인만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만나서는 와인도 아주 절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손바닥에서 드러나다. 그렇죠. 아무튼 13일 날 가셔서 15일 날 이제 공동성명 발표를 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공식 만찬 뭐 등등 여러 모임들이 있었고 노래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지금 그 6.15 공동성명은 사실상 6월 14일 날 서명을 했어요. 서명까지 끝냈어요. 14일 날? 14일 날 저녁에.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은 꺾어진 날을 5일, 10일 이런 걸 좋아한다고 15일자로 고쳐가지고 6.15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사실은 그날 아침에 우리는 서울로 가기로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너무 기분이 좋다고 어떻게 아침 식사만 하시고 가십니까? 자기가 다시 초청할 테니까 점심을 합시다. 6월 15일 날? 그래서 그 오찬장에서 점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낮술도 하시고 낮술 많이 했어요. 조명록 차수, 김용순 비서, 장성택, 강석주 북한 술 톡하잖아요.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정동성
체육부 장관이 노태우 정권 때 평양 가서 술 많이 먹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와서 해임당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어떤 실수했어요 그때? 그럼 와서 술이 그분이 저도 좀 아는데 술이 굉장히 셌어요. 네. 그런데 뭐 좀 그런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 네, 우리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님이 가셨는데 네. 그 테이블에서 그랬대요. 제가 술 마시는 걸 보고 아니 저건 아닌데 너무 많이 마시는데 저러다 실수하면 어때 하고 굉장히 걱정했다는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즐거운 오찬과 노래도 나오고 그래 이제 거기에 그때도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대북 투자를 원하는 거예요. 네, 네. 사실 경제인들을 제일 가깝게 얘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린 헤드테이블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이제 경제인들한테 계속 관심을 두니까 오셔서 술 한 잔씩 따르라고 그러니까 다 오셨어요. 네, 네. 와가지고 이제 술 따르고 있는데 다 섰죠. 일어섰는데 거기에서 그 상징적인 사진 둘 아니에요? 하나는 손 들고 있는 그렇죠. 것, 하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른 거. 노래 부른 것. 그 노래를 불렀는데 다 일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알려진 것은 제가 노래를 제의했다 하는데 제가 제의는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거기 그렇게 서 있는데 우리 김한정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예, 남양주 출신이요. 그 당시 부속실장. 부속실장이 저한테 와서 실장님, 장관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한번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대통령님, 위원장님, 우리가 다 일어섰으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잡고 부르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그 노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안 하더라고요. 아니 북한 쪽 다른 분들은 불렀잖아요. 다 불렀죠. 그럼 모르는 건 아니죠. 글쎄요. 어떤 이유셨는지. 아는데 일부러 안 부른 거예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의 그 호탕한 성격으로 보면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좀 가사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입만 뻥 하잖아요. 그럴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진 두 장이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사실 그 6.15 공동선언문의 마지막 조항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결국 그건 못 지켜졌죠. 그렇죠. 저도 거기에서 노래를 불렀고 김정일 위원장이 저를 인민예술가라고 불렀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내가 재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꼭 답방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예, 그래야 내가 재청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꼭 가겠다. 꼭 가서 박지원 장관 선생의 선거운동을 해서 3선, 4선, 5선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게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네. 그런데 그 나중에 쭉 가서 보면은 굉장히 신변상의 위협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이 좀 그렇죠. 예, 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몇 번 가서 이제 봤지 않습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 여기서 뭐 태극기 부대 등 다 알잖아요. 이런 것이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물론 20, 30% 사람들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7, 80%가 넘는 국민들이 환영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또 우리 경호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냥 오라고 그래도 그걸 염려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아유 뭘 그걸 안전을 걱정해. 근데 북한에서는 여전히 걱정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차 타고 가는 이유가 그렇죠. 내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자기도 비행기 탄대요. 그런데 기차로 가야만이 미국에서 저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가 더 저격하기 쉽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길 필요 없잖아요. 그럼 기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 벌써 19년이 흐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정확히 1년 전
그 4월달 뭐 그 전에 이제 뭐 평창 있었고 4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월달 이 북미 정상회담 첫 번째 그때까지만 해도 막 순풍에 돛단 듯이 한 6개월만 있으면은 갑자기 뭔가 막 이루어질 것처럼 분위기가 정말 좋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또 좀 이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6.12 북미 정상회담 사실상 결렬 아니에요? 그런 진통을 겪고 하노이 회담. 최근에 하노이 회담. 최근 하노이 회담이 사실상 결렬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아직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그 반세기 70년 만에 만난 북미 정상들이 전쟁을 한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만나가지고 다 해결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최근 1년의 사태를 보더라도 상당히 좋게 보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진통이 있는 거죠. 옥통자를 나는데 상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평양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뭐 14년 만에 중국의 주석이 평양 간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그렇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주가 되면 뭐 미중 정상회담, 뭐 한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미 정상회담, 뭐 등등이 이제 쫙 이어집니다. 예. 크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은 내부 정리 정돈에 좀 시간이 걸렸다. 근데 이제 좀 정리 정돈이 된 것 같다. 그렇습니다. 뭔가 예. 다시 건물살 탈 가동이 시작되고 있는 국면이다. 예.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던데 동의하세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네네. 어떻게 됐든 정상회담 슈퍼 위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고 있죠. 예. 그래서 북중, 미중, 한중, 한미 그리고 한미. 예. 그러면 바로 북미 회담으로 이어진다. 저는 최근에 그 1년의 조치를 보면 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얼마나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정부에 미국에서 사전 통보를 해줬어요. 협의를 있었다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한미 공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저도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마는 이호 여사님 소천 때 제2인자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조의문과 조화를 가지고 와서 통일각에서 판문점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접촉을 했다는 것. 그렇죠. 이건 좋은 징조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신중해야죠. 아주 신중해요. 네. 저는 좀 신중한 것이 오히려 불만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부터 우리 국민들도 한미 공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 했는데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잖아요. 최근에 보여지고 있죠. 네, 그리고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도 친서와 조화 이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면서 곧 방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얘기를 뭔가 속도가 막 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내일부터 이번에 있은 그 북중 정상회담도 시진핑 주석도 우리 정부와 공유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저부터 한중 관계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공조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미, 한중 관계가 튼튼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이호 여사님 소천에 대한 조의문 조화, 또 북중 정상회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 북중 정상회담은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알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G20에 가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14년 만에 평양을 중국 정상이 방문해서 북중 혈맹도 과시를 하고 또 미국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상의한다 하는 힘의 과시도 되지만은 예. 그러나 중국이요 미국과 함께 제일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합니다. 반대하죠. 예, 당연히. 만약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일본, 뭐, 대만 그러니까요. 이러면 동북아시아가 핵 창고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반대하는데 네. 지금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한결같은 북한 핵 정책은 북중 관계도 아니고 남북 간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다. 계속 그런 입장을 그런 견제해왔죠.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절대 미국과 대화해서 풀어라.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예, 예. 풀어서 비핵화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설득할 것 같다. 설득하고 또 경제 지원은 해줄 거고 예, 예.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네. G20에서 통보를 하게 될 거고 네,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오셔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할 거고 그 설명을 듣고 그 의중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해 줘야 되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데 북중 근데 지금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 예. 그러나 지금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 간에는 신뢰가 확실하고 아니, 또 한라인도 있대잖아요. 전화. 원포인트로 한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후에 네. 그 피드백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의구심을 갖는 두 분들이 있어요. 한쪽 부류는 야,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절대 핵 포기 못 한다. 이런 생각 갖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트럼프 대통령 뭐 미국의 주류 세력이 뭐 북한을 절대 체제 보장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러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깨지는 없어지는데 그러면 중국하고 그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그 미국의 교두보 하나를 잃어버리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계속 긴장을 유지하려고 할 텐데 이런 두 시각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두 시각을 갖는 분들한테 한마디씩 해보세요. 먼저 북한 절대 핵포기 못한다. 이 생각 갖는 분들한테. 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비핵화는 지금 현재의 모라토리움 그리고 동결 그래서 신뢰 회복이 되면은 비핵화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몇 주 전에 KBS 1TV 창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기 그리고 32년 전에 대북 또는 통상 방위부 분담 네. 이런 문제에 대한 발언이 지금 현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네. 분석을 하고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분석을 해놓은 그 창의 내용을 보면 김정은과 비슷하기 때문에 비핵화는 된다. 그래서 문제는 저는 됩니다. 되지만 오래 걸린다. 그러나 동결 후 오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그 신뢰 회복은 미국이 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미국이 정말 그 주겠느냐? 미국은 오히려 동북아 긴장이 유지되는 걸 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하노이 회담이 결국 저는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렬이 지금까지는 아니요. 변죽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으로 내놓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그렇죠. 북한에. 네. 북한에서는 완전한 제재 해제.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탑다운으로 양 정상이 만나서 합의하고 그다음에 바람에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일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합의를 하고 로드맵과 타임 테이블이 나오면은 진행이 되면은 네. 북한도 네. 살기 위해서 비핵화로 간다. 지금 현재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어쩔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것이 미국은 바로 내년에 대선이란 말이에요.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내년 재선 그 국면까지 뭔가 결실이 날까요? 대통령 선거까지. 저는 날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도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는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북한을 어떻게 믿습니까? 핵실험이라도 한번 해버리면은 미국 시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됐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나 트럼프의 강한 경제 제재 압박이 작년도에는 계속 플러스 성장하던 경제가 마이너스 3.5% 성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문가들 분석에 가면 마이너스 5% 성장할 것이다.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북한도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빤히 지금 수를 다 보인 겁니다. 네, 네. 보였는데 단 이 북한의 속성은 꼭 정치적 계산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나 다 그렇죠, 뭐. 아니 그래도 북한은 그게 자기들 고집이에요. 특히 더 그래요. 예. 우리가 김대중 정부에서 DJ 편합이 깨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제가 북한을 비공개리에 이제 넘어간 적이 있어요. 예, 넘어가서 제가 절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지지하는 그러한 성명을 내지 마라. 북한에서. 네,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그거 내주면 유리하지 않냐. 예. 그래서 내가 죽으라고 설명하면서 하지 말라. 오히려 그런데 유리하지 않다. 예. 그런데 그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지시가 없어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잘했다. 그래서 안 낼 겁니다. 그래서 네. 한참 안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내버려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DJ 변합이 깨진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네. 물어봤더니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 내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고 결정만 있으니까. 자기네 계산해서 필요하면 한다. 아니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내라 하니까는 이거 내가 박지원이가 와서 내지 말라갑니다 이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북한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재선 여부를 결정한 힘이 있다. 북한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나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것을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쨌든 미국도 지금 시간이 없고 북한도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서로의 패는 다 알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네. 떨어지면 둘 다 죽는다. 박지원 의원 책임지세요. 하신 말씀. 책임져야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죠. 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